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. 딥페이크.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딥페이크는 딥러닝의 일종이에요. 원래는 어떤 쪽에서 많이 쓰이느냐? 교육 쪽에서 많이 쓰여요. 어떤 거냐면 가상의 역사적인 인물과 가상 대화를 할 때 많이 쓰여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에이브러햄 링컨 아니면 뭐 이순신 장군 할 때 이런 거. 그리고 어떤 거죠?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딥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떤 거냐면 히든 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이게 나왔잖아요. 김광석이랑 김현식 그 대결을 했을 때 이 두 분은 이제 고인이기 때문에 음원과 대결을 했잖아요. 그런데 요거를 모 프로그램에서 AI로 김현식 씨를 복원을 해가지고 보여줬던 게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게 있었냐면 김현식 씨 동생분이 함께 잡혔어요, 카메라에. 그런데 그분은 그 30여 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들었겠죠. 그리고 김현식 씨는 사망할 당시 그 나이 그대로 있었어요. 이것도 일종의 딥페이크라고 할 수가 있죠. 보거나 목소리를 복원해서 하는 딥페이크인데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, 이렇게 좋은 목적 아니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면 좋겠으나 이게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어떤 거냐면 제 목소리를 해가지고 뭐 사기를 친다거나 제 목소리를 입히거나 아니면 제 얼굴을 해가지고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범죄에 악용할 때는 이게 가장 많이 이슈가 되죠. 범죄에 악용하는 게. 사실은 어떤 좋은 의도로 이게 딥페이크 기술은 개발된 거고 인공지능의 사실은 한 분야이기도 해요.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, 이게 해결돼야 되고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야 돼요.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이건 불법이고 이렇게 딱딱 법으로 정하든지 해서 하는 게 딥페이크 기술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뭐 딥페이크 기술은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또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요소로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범죄로 악용될 때는 문제가 많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. 결국은 딥페이크라는 게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. 이거 똑같아요. 칼도 뭐 요리사가 사용하면 이건 긍정적이잖아요.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조폭이 사용하면 흉기죠. 그렇죠? 예,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칼도 어떤 규제가 다 있잖아요.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규제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돼서 제가 딥페이크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물론 또 다른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악플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저는 또 구독자분의 생각을 알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댓글 달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.